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예상대로 5월 미국 FOMC 회의는 베이비 스텝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시장은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도 경계감을 지우지는 못했지만 하방은 잘 지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도주였던 2차 전지 섹터가 쉬어가는 구간에서 차기 주도주 모색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특히 모처럼 제약 바이오주가 고르게 상승을 하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주도 섹터와 종목군 잠시 후에 전문가들과 함께 확인을 해보시고요. 오늘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이성웅 이사님. 이성웅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비올입니다. 미용기기와 관련해서는 장비 이후에 소모품 매출 비중이 확대되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이 부분이 1분기 실적에서 나타날 것이고 실적의 연속성이 2분기, 3분기까지 연속된다고 하면 주가는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떠 있지만 그래도 오늘의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삼고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의료기기 업체인 비올 오늘은 조금 눌렸지만 오히려 매수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정경민 차장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요? 네,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알테오젠입니다. 앵커께서도 서두에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만 이제 주도 섹터인 2차 전지 소재가 속도 조절에 들어가면서 늘 그 대안주에 좀 머물렀었던 바이오 종목들로 수급이 좀 유입이 좀 됐었죠. 그러니까 특정 종목이 아니라 바이오 섹터 전반의 강세가 오늘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제한된 수급 그리고 FOMC 결과에 다소 좀 혼조세가 강한 그런 일주일이었습니다만 대안주들에 대한 시장의 선호는 어느 정도 확인한 게 아닌가라는 게 이번 주에 수학이라면 수학이 아닐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 바이오 섹터에 들어온 수급, 과연 연속성의 강도가 어느 정도나 될지 궁금한데요. 잠시 후에 수급 동향과 모멘텀 그리고 유망주까지 자세하게 진단 들어보겠습니다. 황재수 지점장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요? 예, 황재수의 마무리 주식은 오스코텍입니다. 얀센의 폐암신약 병용 임상 3상 결과가 원래 4분기에 발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아스코에서 그러니까 6월에 중간 결과를 발표를 안 한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에서는 크게 빠졌지만 실질적으로 내년 2월에 할 최종 결과를 올해 4분기에 하는 걸 봐서는 지금 환자 모집도 잘 되고 임상이 잘 되고 있다라는 얀센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약바이오와 함께 그래도 모멘텀이 살아있는 주식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3상의 일정 모멘텀을 갖고 있는 오스코텍까지 오늘장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도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모처럼 동반 상승에 나선 제약 바이오주, 그리고 엇갈리는 실적과 주가 전망이 나오고 있는 네카오에 대해서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약 바이오 먼저 볼까요? 청약 흥행, S바이오메딕스 코스닥 입성, 윤 대통령 바이오의 아시아 국가 공급망 구축 적극 참여 발언, 국내외 임상 활기, 미국 일리아 릴리의 치매 치료제가 상반기 FDA 승인 요청, 이렇게 다양한 호재가 만발하면서 모처럼 시장에서 제약바이오주가 함께 웃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제약바이오의 주도주 복귀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아직까지는 온기가 제대로 퍼지지 못하면서 그간 시장의 관심을 받지 못했는데요. 과연 오늘의 급등을 본격 반등을 위한 신호탄으로 봐도 좋을지 잠시 후에 집중 진단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네카오입니다. 카카오가 1분기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습니다. 반면 다가오는 10일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네이버는 최근에 실적 추정치가 상향이 되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이에 증권가에서도 네이버의 목표가는 상향을 하고 카카오는 내리는 추세입니다. 네카오의 엇갈리는 실적과 신사업 행보가 향후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역시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부터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생물공학,
생명과학도구, 치매, 모처럼 제약바이오 전 분야에 걸친 이제 시세가 강하게 좀 분출이 된 하루였는데, 자, 오늘의 상승 배경과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정강미 차장님. 네, 오늘 상승 배경은 역시 이제 FOMC를 안 볼 수 없겠죠. 금리 인상은 했습니다만 향후에 한정적일 것이다라는 뉘앙스가 좀 강하게 좀 나오면서 한미 금리차 확대에도 오늘 환율이 좀 제법 크게 하락한 부분도 있었고요. 시장 금리도 약간 하향세로 좀 돌아서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역시 할인율 하락에 대한 그런 기대치가 반영된 것이 가장 큰 배경에 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파악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시장의 수급적인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역시 주도주였던 2차 전지의 전반적인 섹터가 속도 조절이 나오면서 대안주로 떠오를 수 있었던 것들이 어느 것이 있을까라고 좀 봤는데 사실 바이오는 물론 제가 틀렸습니다만 3월부터 혼자 좀 떠들었었는데 가장 바닥권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쪽 섹터가 대안적인 그런 종목군으로 인식이 되면서 비어있는 수급으로 유입된 점이 상대적으로 좀 크게 나타났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일 미국장에서 기술주가 좀 조정을 받고 일라일리나 다른 바이오텍 같은 바이오텍 관련 종목들이 부상을 하면서 해당 섹터에 커플링이 나온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의미 있는 이제 그런 반등이 좀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그간 비어 있는 게 이제 또 모멘텀의 일종이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이제는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점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공모주 청약에서 흥행에 성공을 했던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업체인 S바이오메딕스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장 첫날 우선 주가는 마이너스 18%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IPO 흥행주로 주목을 받았는데 우선 S바이오메딕스가 갖고 있는 그 상장 의미와 또 시장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좀 들어볼까요, 지점장님? 예. 우선 공모주 청약에 있어서 열풍이 불었다. 사실상 시장이 좋을 수밖에 없을 때 열풍이 불고 시장이 나쁘면 당연히 공모도 어렵고 공모 상장 심사도 어렵고 그리고 상장했을 때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 공모주를 봐서는 이제 시장의 관심도 그러니까 열기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봤던 S바이오메딕스를 봤더니 저는 줄기세포 기반의 세포치료제 재생의료 전문 기업이었습니다. 우선은 기술 특례로 상장을 했고 16,000원에서 18,000 공모밴드에서 그러니까 상단으로 됐다라는 건 기관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았다는 건데요. 854대 1로 했습니다. 일반 공모 청약은 일반인 대상으로 했을 땐 994대 1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1,000대 1 가까운 경쟁률이기 때문에 굉장히 흥행이었다라고 하지만 오늘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처음에 소위 말하는 기대하신 부분이 따상 기대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거에 너무나도 못 미치는 주가였다라고 봅니다. 특히 가뜩이나 제약바이오가 많이 상승한데도 불구하고 이전 제약바이오에 관련된 공모주가 이렇게 좀 생각보다는 좀 약세에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도 기대를 좀 모았던 거가 지아이노베이션 그러니까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들을 나열해 보면은 이노진이라든지 바이오인프라 이러한 부분이 그래도 공모가 위에서 웃도는 데 시작을 했고 공모 청약도 많이 됐다라는 부분은 그래도 최악은 지났다. 그러니까 기대를 모았던 부분이 그래도 제약바이오에서는 그래도 조금씩 호전되고 있구나라고 이제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를 개발 중인 일라이릴리의 그 강세가 우리나라에도 이제 훈풍을 좀 불러줬죠. 상반기 중에 FDA 승인을 다시 신청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치매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받았는데 국내 관련 시장의 규모 그리고 기업에도 좀 훈풍으로 계속 연속성이 있을까요, 차장님?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약간은 좀 한정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철저하게 개인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망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완벽에 가까운 그런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은 저 개인적으로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시가총액을 만들어내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만큼 그만큼 어렵고 많은 연구들을 소위 말하는 이제 앞선 선진 그런 제약회사들이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이렇다 할 획기적인 이제 그런 연구 성과를 보이는 쪽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국내에는 더더욱 이 물론 이제 오늘 몇몇 종목들이 급등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이제 치매 진단 키트나 이제 DNA 검사를 통해서 치매 발생 가능 여부 정도를 보는 기업들이 대다수고 신약 후보 물질은 이제 전임상 일상을 들어가니 많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한정적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인구 통계학상 알츠하이머의 이 치료제 시장 규모는 향후 수십 년간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치료보다는 그 전 단계죠. 그러니까 뇌 안으로 약물이 투여될 수 있고 어느 정도 전달될 수 있는가 여기에 따른 그런 플랫폼 개발이 더 절실한 수준이자 진행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기업들의 전임상을 주목할 필요는 좀 있어 보이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뭐 보로노이나 ABL 바이오 정도가 나름 좀 의미 있는 연구 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매칭을 해서 볼 만한 종목은 뭐 요 두 종목 정도로 좀 압축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정복하지 못한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의 확장성이 굉장히 폭발적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정부에서도 역시 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책이 나오게 되면은 또 주가가 따라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저희가 그 정책적인 효과에서는 어떤 것들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지 궁금한데 지점장님께 들어볼까요? 예. 아까 앵커님께서 이제 소두에 말씀하셨던 부분이었는데, 뭐 윤 대통령께서 이제 오늘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56차 아시아 개발은행 연차 총회 개회식 이제 그 축사를 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얘기했던 게 한국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바이오 등의 이제 신사업 등에서 세계 최고의 생산 기술 제조 역량을 보유한 핵심 파트너로 아시아 국가들에게 이제 협력 공급망을 구축하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사실 이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는 얼마 전에 있었던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굉장한 투자에 대한 그리고 지원, 세제 혜택 이런 부분이 있었고 2차 전지를 핵심 육성 사업으로 진출하는 부분. 이번에 또 바이오까지 굉장히 바이오는 늘 핵심 사업으로 사실 진출한다라고 했지만 여지까지 보면은 사실상 좀 약간 국한돼 있다. 어디 백신 분야에 좀 국한돼서 이제 지원이 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산업 전반적으로 특히 뭐 어려운 뭐 이렇게 신약 개발 이쪽은 사실 혜택이 지금 크지 않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지까지는요. 뭐 결과적으로는 세제 혜택이라든지 지원이 필요한데 뭐 바이오 신사업 뭐 신성장 사업 시설로 구분이 됐고요. 바이오는 그래서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세액 공제를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3%에서 6%로 그리고 뭐 다른 전략 국가에 대한 다른 지원보다는 좀 적은 편입니다. 네. 이러한 거 봐서는 좀 더 전폭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이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송도에 이제 1조 9천억이라든지 뭐 롯데바이오로직스가 뭐 2030년까지 3조 원대 이러한 부분 투자에 대한 부분도 국내에서는 짙지만 실질적으로 중동이라든지 미국에서는 이러한 기업들, CDMO라든지 이런 부분을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봐서는 우리도 이제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정책이 지원이 돼서 그 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는 최근 들어서의 뭐 이야기들은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요. 결과적으로 바이오 산업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좀 킬러 콘텐츠가 있듯이 블록버스터급 사실 신약이 나와서 사람들의 감심과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언론에 대한 노출도 있어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그게 얼마나 시장에 파급 효과를 주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내 바이오텍도 뭐 블록버스터급 신약 출시 뭐 이런 부분이 당장 뭐 1, 2년 내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삼상에 대한 결과가 올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결과적으로 좀 육성하는데 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간은 좀 코로나 백신 쪽으로 좀 집중이 되어 있었던 이런 혜택들이 앞으로는 약간의 이제 K 신약의 블록버스터급을 육성하기 위해서 조금 더 확장이 돼야 된다라는 이제 그 부분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또 일정 모멘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월에 ASCO, 아스코 이제 미국의 임상 종양학회를 뭐 주목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 지난 3월에 열렸던 미국 암학회 같은 경우에는 기대만큼 뭐 시장에서 주가를 끌어주는 연속성이 있지는 않았잖아요. 이 아스코는 확실하게 좀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저희가 지금부터 좀 주목을 하면 좋을 이슈, 기업들 어떤 거 있을까요, 차장님? 네, 뭐 이것도 뭐 개인적인 성향과 또 뭐 의견이 좀 강한 부분인데요. 뭐 과거의 패턴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그 AACR 할 때 저는 뭐 전임상하고 일상이기 때문에 큰 뭐 이슈가 되지는 못할 것이다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역시 이제 그거에 비해서 아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임상, 이상 혹은 그 이상의 보다 높은 밸류의 신약 후보 물질의 결과들이 많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뭐 과거에도 기술 수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이번 아스코에서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올해 그리고 작년에 항암 시장에 좀 대세로 자리 잡았던 ADC 기술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좀 생각 들고 있고요. 대표성을 띠고 있는 알테오젠 그리고 레고캠바이오 이 두 종목을 좀 탑2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 기타 이제 AI라는 이제 기술 접목에 아마 시장도 좀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최근에 좀 적지 않게 좀 올라오고 있는 루닛 그리고 이런 분위기 좀 편승 가능한 그리고 과거에 완전관의 어떤
결과가 잠깐 나왔었던 오스코텍 요 정도 한 4종목 정도 좀 추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서 좀 등장을 했던 알테오젠과 오스코텍,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서 핫했던 루닛, 그리고 또 뭐 기술력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레고캠 바이오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향후에 제약 바이오를 좀 어떤 모멘텀을 주목을 하면서 매매 포인트를 잡아나가는 게 좋다라고 볼지, 그리고 지금 좀 주목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지점장님께 먼저 들어볼까요? 우선 바이오장이 왔냐라고 하면 사실상 아직까지 다 논란이 많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장이 왔다고는 이제 확신하시는 분은 없고 오늘 오길 기대하는 거에 대한 의지가 좀 강하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바이오 시장이 확대돼서 그리고 주도주가 바이오가 됐다라면은 사실상 좀 신약을 개발하는 초기 단계의 회사도 뭐 주가 모멘텀이 막 생기고 올라갈 텐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아직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현금 유동성이 그래도 갖추고 있는 회사들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본 기사 중에 뭐 하나가 중소바이오 그러니까 뭐 연구만 하고 자금 뭐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내용인데 사실 그런 걸 봐선 지금 뭐 현금 유동성이 있는 큰 회사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레고캠이라든지 뭐 오스코텍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처럼 큰 임상 단계가 앞 단계이면서도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특히 금리가 낮을 때 뭐 자금 조달을 많이 했던 기업들 그러니까 현금 보유가 있는 부분 그리고 마일스톤이 꾸준히 들어오는 이런 쪽으로에 대한 접근이 좀 필요하게 보입니다. 2분기에 그러면 이제 제약바이오를 저희가 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를 하면서 대응을 해도 좋다라고 보실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 만약에 좀 담으면은 빛을 발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매력적인 종목 혹시 있으세요, 차장님? 네, 우리 황 지점장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뭐 일단 확실한 일정이 있고요. 매년 또 이때 좀 비슷한 패턴으로 이 전반적인 좀 상승을 좀 보였고 기존의 주도주의 속도가 줄어들면서 할인율이 좀 저하될 그런 개연성이 있다면 가장 부담 없는 위치에 있는 바이오를 이게 최선호입니다. 이게 주도주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네. 무시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역시 또 개인의 고집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레고캠 바이오를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고 계속 언급드렸던 이제 ADC 기술 그리고 지난해 기술 수출 규모 이상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대치도 좀 유지되고 있고요. 그리고 매수의 자리도 좀 4만 원 밑에서 좀 횡보가 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아스코 일정에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은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고 한 종목 좀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레퍼런스를 봤을 때 이제 에로 같은 경우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레고캠 바이오를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네카오로 넘어가겠습니다. 카카오가 예상대로 1분기 이제 부진한 실적을 공개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 실적 내용에서 혹시 좀 주목을 해서 투자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부분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사내 독립기업 분리 검토 소식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호재로 봐야 될지 악재로 봐야 될지 궁금한데요. 지점장님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볼까요? 우선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되게 좀 안 나왔죠. 카카오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711억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871억,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53%, 당기순이익은 93%까지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투자를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투자는 좀 아니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선은 광고에 대한 매출 감소가 있었습니다. 광고주들이 좀 보수적으로 마케팅을 펼쳤기 때문에 광고 수익이 감소를 했고요. 군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오딘이 국내 매출 감소했던 부분,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다중화로 인해서 인프라 비용이라든지 사고로 인해서 화재로 인해서 이러한 비용까지도 겹치면서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두가 관심 갖고 있는 챗 GPT에 대항마라고 할 수 있는 다음 같은 경우도 지금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잘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선은 회사 입장에서는 올해 말에서 이제 내년에 이제 그 비용이 감소되면서 좋아질 거다라고 보는데 과연 그럴지는 이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쉽게 이제 터나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요. 결국 사내 독립 관련돼서는 효율을 위해서 아마 사내 독립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좋지만 주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검색 엔진 내에서 네이버가 차지하는 비중이 62%고 구글이 31%인데 다음이 5%라서 이제 감고 이런 부분 때문에 분리를 해야 되고 이걸 과연 매각할 거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회사 입장은 매각 안 한다라고 하고 있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주가에는 이 분리는 크게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기업 내에서 좋은 이슈일 수는 있겠으나 네. 투자자에게는 별로 영향이 없다, 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제 카카오의 또 다른 양면의 칼을 보자고 하면 SME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세 조정 혐의 수사, 공정거래위 심사, 아직까지는 조금 노이즈가 있는 상황인데 장기적으로 보자면 이 둘의 좀 시너지를 위한 지금의 좀 진통을 겪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지점장님?
지금 너무 좀 핫하죠. 사실상 이제 케이팝에 대한 부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하이브도 마찬가지고 지금 주가가 신고가 랠리죠. 예, 네. 신고가 랠리고 바이오도 오늘 많이 올랐지만 2차 전지 그동안 계속 주도적으로 올랐지만 이런 엔터나 이런 케이팝 쪽 보면 굉장히 많이 주가가 올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매출이 급증을 하고 있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도 BTS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대로 지난달 26일날 공정위에서 이제 카카오라든지 카카오 엔터가 SM 주식 취득 관련돼서 이제 접수를 했는데요. 공정 심사에 대해서 카카오가 결과적으로 엔터랑 합치면 3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카오 계열사들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엔터 쪽에서 갖고 있는 부분이 수평적으로에 대한 부분이 이 케이팝의 전체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이제 심사에 들어갈 걸로 보고요. 저는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멜론이라는 큰 뮤직 기반의 이제 이런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아티스트 성과를 더불어서 수익 창출에 굉장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SM 음악 같은 경우에도 사업 인프라 강화라든지 버추얼이라든지 미래 산업에 대한 이차 그러니까 IP 확보에 대해서도 오히려 시너지가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이러한 부분 또 유심히 있게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K엔터 그리고 IP에 대한 그런 좀 매출에 대한 점수를 좀 높게 줘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은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분위기가 지금 조금 이제 다소 가라앉아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좋은 평가들을 내놓고 있는데 일단 1분기 실적도 최근에 상향 조정 추세입니다. 먼저 1분기 실적 추정치부터 들어볼까요, 차장님? 네. 네이버 주주분들한테는 좀 비난받을 각오를 하고 일단 네이버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성장주의 겉모습을 하고 가치주의 실적을 보이는 대표 종목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1분기 컨센서스는 좀 작게 보는 데는 2,000억 후반, 많게 보는 데가 3,200억 전후한 이런 걸로 좀 보고 있는데요. 한 5% 전년 동기 대비 5% 남짓의 그런 실적을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제법 좀 는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인건비를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좀 비용적인 부분이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 과거에 기대했었던 그런 신사업들과 또 수억 명의 회원을 보유했던 라인의 잠재력들을 어떤 속도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좀 폭발을 시켜내느냐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아직까지는 주가를 이끄는 그러니까 주가를 견인하는 주가를 결정하는 그런 변수가 펀더멘탈로 귀결되는 분자의 영역보다는 시장의 할인율, 시장의 수급으로 좀 결정이 되는 분모에 의해서 좀 영향이 되는 모습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주가의 움직임도 그렇게 좀 빠른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약간 좀 한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조금 예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장주의 대표 종목인데 가치주와 유사한 재무 성과를 보이면서 주가도 역시 지금 더디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신성장 사업을 조금 보자면 어쨌든 포시마크라던가 크림이라던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이익이 조금 기대가 되고 있고 생성 AI, 서치 GPT에 대한 신성장 동력에도 시장이 조금 이제 점수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익 확장세가 나올 수 있는 그 신사업 동향이 지금 어느 정도로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차장님? 일단 이 부분 이렇게 이 방송에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신사업도 많고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 잠재력도 큽니다만 한 가지 의구심은 네. 이것들을 어떻게 묶어서 어떤 수익 모델을 연결시키느냐의 문제라고 봐요. 근데 아직 네이버 쪽에서는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한정적인 멀티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지금 수익이 나오는 것은 커머스나 광고, 홍보 플랫폼 이런 쪽에서 나오고 일부 금융 쪽을 제외하면 네이버의 대부분의 서비스는 거의 이제 무료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신규 사업들을 어떤 식으로 과금화를 할 것이냐 그리고 과연 기존 사업자들이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다소간 좀 의문이 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포시마크나 크림의 그러니까 신규 마켓플레이스죠. 신규 마켓플레이스의 인수는 굉장히 좀 성공적이었다라고 좀 보고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주변에서 당근마켓 같은 거 거래한다고 해서 정말 좀 큰 플랫폼이긴 합니다만 그걸 통해서 이제 과연 당근마켓이 얼마나 벌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생각보다 많이 벌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포시마크나 크림들도 어떤 그런 과금과 어떤 좀 수익 모델로 연결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면은 네이버가 지금 다 합쳐서 영업이익이 1년에 1조 남짓 정도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시가총액 32조거든요. 그걸 네. 바라본다라고 하면 정말 더 큰 빠른 그런 주가 상승이 나오려면 어쨌든 속도감 있는 실적 개선이 나오든 아니면 멀티플을 높일 수 있는 뭔가의 요인이 되든 확실한 게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신사업이고 기존 플랫폼이고 뭔가 좀 수익 모델 강화가 나오는 실질적인 수치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뭐 저는 뭐 지금 가격대 20만 원 전후 정도가 지금 네이버가 보여줄 수 있는 주가의 어떤 좀 한계선, 뭐 적정선 뭐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보다는 뭐 매각 등의 수익에 좀 기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시화된 실적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지금은 조금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뭐 시장의 평가만 놓고 보자고 하면은 지금 뭐 카카오보다는 우선적으로 네이버를 좀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지점장님께 들어볼까요? 예, 뭐 네이버 관련돼서는 정유민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각오하고 나오셨다는데 전 덜 이제 혼날 것 같은데요. 네이버는 좀 약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주가가 폭발적으로 뭐 주도주처럼 갈 수는 없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게 워낙 이제 규제가 많기 때문에 이익을 많이 내기 어려운 구조로 이제 조금씩 가고 있다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이 GPT 세상에서 이제 생성 AI가 나왔던 GPT 시장에서 어디서부터 접근할까 하면 사실상 저는 이제 이커머스 시장에 대해서가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음성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먼저 다가오겠다라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AI를 접목시키면은 그냥 사실 구매율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뭐 이익이라든지 비용을 통제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말씀하셨던 대로 포시마크에 대한 부분도 좀 성공적이었던 부분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 결과만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증권사들이 목표치를 네이버는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베스트가 25만 원에서 27만 5천 원으로 그리고 메리츠도 24만에서 6만 원인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요번에 또 굉장히 좀 실적을 안 나왔는데 증권사들도 되게 목표치를 낮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아마 뭐 실적이 결정적이었던 것 같고요. 올해 한 상반기 하반기쯤까지는 이렇게 카카오에 대한 하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래도 네이버는 좀 상방적으로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보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같은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정경민 차장께서는 투자자들이 좀 어떤 시각으로 이 연결고리에 있는 기업들을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네, 뭐 결국 저는 뭐 잠재력이 현실화되기 전까지는 뭐 그러니까 오늘 카카오의 실적 700억 남짓한 실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 좋고 잠재력 다 좋은데 그럼 도대체 카카오가 얘기했던 그런 실적과 기대치는 언제 나올 것이냐. 이걸 거의 몇 년간 기다리고 있는데 뭐 코로나 때 반짝하고는 별로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당분간은 성장주보다는 좀 가치주 그리고 컨센서스나 가이던스에 기반한 실적보다는 수동적인 시장에 할인율에 더 큰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고요.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 이틀, 뭐 한 주 뭐 이렇게 보는 그런 관점보다는 뭐 월별로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훨씬 더 긴 그런 좀 측면으로 포트폴리오의 일부분을 채우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기대감, 제약바이오 그리고 증명이 필요한 네카오에 대해서 점검을 좀 들어봤습니다. 2차 전지가 잠깐 쉬어가는 구간에서 신규 주도주를 탐색하는 구간인데요. 이 부분들 잘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박수진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를 통해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보겠습니다. 신흥이 9.8% 상승하면서 코스피에서 가장 크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만호제강이 올라와 있습니다. 와이어 로프와 섬유 로프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3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 5% 상승한 고점에서 마감한 종목인데요. 그 기세 이어가면서 9.5%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2차 전지 관련주인 율촌화학이 6%대 강세 보이면서 41,9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보겠습니다.
네, 오늘 2% 강세로 마감한 코엘 패션이 9.9% 상승한 상한가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또 EN 코퍼레이션이 8.9% 상승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브랜드 의류를 OEM, ODM 방식으로 생산하는 MFM 코리아 역시 8%대 강세 보이면서 899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2%대 하락률 보이면서 코스피에서 가장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오늘 정규장에서 13% 강세로 마감한 DIC, 시간에서는 1.8% 다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5,440원 선에 거래가 이어지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네, 최근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삼천당 제약이 코스닥에서 가장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 예상 시기를 변경한다는 공시를 내놓자 8% 가까이 밀리고 있고요. 동일철강이 3% 약세, 그리고 서남 역시 2.4%대 약세를 보이면서 3,240원에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오늘의 라이징 스탁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성홍 이사 현대 그린푸드 가지고 오셨고요. 정경민 차장 이루다, 그리고 황재수 지점장 펜트론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이성홍 이사의 종목 먼저 보겠습니다. 현대 그린푸드 라이징 포인트부터 소개해 주시죠. 현대 그린푸드의 라이징 포인트는 신사업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홍삼 기반의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추진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본업에 더해져서 신사업까지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이겠고, 두 번째로는 인적 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회사를 놓고 지주사가 추가적인 지분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 수급에 대해서 긍정적인 요인과 더해져서 신사업이 부각되면서 기업 가치까지 상승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건기식 신사업과 인적 분할로의 기업 가치가 상승이 되는 부분을 라이징 포인트로 꼽아주셨는데 어떻게 좀 확장이 되어 갈지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우리가 하나의 기업을 놓고 볼 때 우선 본업이 기본적으로 실적 체력이 공고히 갖춰진 기업들, 이 부분은 한 3년 정도의 이익을 놓고 실제 성장 같은 경우가 한 10% 정도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업이라고 하면은 본업이 공고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일회성에 대한 이슈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한 부분을 제외하고 성장이 나타나는 기업들 중에서 주가는 돋보인 상황이 많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정도의 성장은 시장에서 감안된 주가로 이미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기존의 본업에 대해서 신사업을 추진을 했을 때 이 부분이 실적의 기여도가 높은 사업, 그다음에 확장성이 높다라고 하면은 주가 같은 경우는 선행해서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한 그 본업과 신사업을 갖춘 기업이 현대 그린푸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져서 아무리 좋은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주주 가치에 대한 부분의 재고라든지 아니면은 실제 외부로 좀 IR 활동이라든지 그게 부진하면 주가는 그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좀 부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의 특성이기도 한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선은 사업회사, 지주회사 인적 분할이 이루어졌고 수급적 측면에서도 더해질 수 있다는 점이고, 분기의 실적 성장이 일회성이 아니라 연속해서 신사까지 더해져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 그린푸드를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리아모 디스카운트에 해당되지 않게 주주 가치를 제고를 하는 데다가 뭐 지금 뭐 모멘텀들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수급을 보니까 한 달 새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사고 있고 특히 기관의 매수가 좀 눈에 띕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눈높이를 바라볼까요? 우리가 우선
그 주가 흐름 자체는 가격의 흐름으로 놓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면 한 11,000원대에서 지금 13,000원대까지는 반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주가가 단순히 실적을 투영을 해봤을 때 예상 실적의 하단을 대입을 해보더라도 아직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수가는 현재가를 제시해 드립니다. 주가가 절대 주가가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승의 체력이 남아 있다라는 결론이고요. 목표가는 16,000원입니다. 1차 목표가고 이 정도의 상승은 무난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손절가는 11,000원인데 시세의 시작이 11,000원, 손절가를 이 정도로 책정을 했다라는 것은 하방보다는 상방에 대한 여력이 기본적으로 남아있다라는 점에서 관심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대 그린푸드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정경민 차장의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루다 가지고 오셨는데 워낙 뭐 차장님께서는 뭐 피부 미용 의료기기를 좋아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이루다는 좀 오랜만에 등장을 한 것 같아요. 네. 라이징 포인트 어떤 거 좀 보고 계세요? 일단 2020년에 좀 상장을 했던 이제 그런 기업이고요. 9,000원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저, 그리고 집속 초음파, 뭐 고주파 이런 피부 미용 의료기기의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좀 잘 짜여져 있는 것 같고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다른 그런 피부 의료 미용 기기 업체들이 다 높은 PER, 그러니까 높은 멀티플을 좀 적용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좀 높은 멀티플을 좀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점이 있고, 또 오늘 지금 방송 직전에 또 실적이 좀 나왔었는데 매출은 늘었는데 좀 뭐 이익단이 조금 부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이제 그런 좀 메리트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선정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어그룹 대비 지금 저평가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실적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조금 다소 아쉬웠지만 네. 그래도 실적이 확장되고 있는 부분을 좀 말씀 주셨는데 탄탄한 좀 제품 포트가 아무래도 프리미엄 멀티플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배경이겠죠. 네, 뭐 이루다의 그런 제품 포트폴리오가 뭐 다른 업체들, 뭐 루트로닉을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소개해드렸던 이제 그런 기업들에 비해서 압도적인 경쟁력이 있다, 뭐 이렇게 좀 단언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제품군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있고 포지셔닝 자체가 이제 고급형부터 그러니까 고급부터 보급까지 있는 좀 다양하다는 점에서 이제 뭐 소득 수준이 좀 올라오는 이제 중국의 2, 3선 이하의 그런 도시들이나 동남아 지역에는 그만큼의 좀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고 좀 파악되고요. 최근에 뭐 이 해외 컨퍼런스도 보면은 뭐 미국에 있는 학회부터 베트남에 있는 세미나까지 정말 다양하게 좀 참여를 좀 하면서 역시 선진 시장부터 이머징까지 역시 이제 타겟팅이 다양하다라는 그런 강점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도부터 좀 비교를 해보면 매출이 한 50% 정도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은 100% 이상 YOY로 좀 성장세를 시현했는데 오늘 나온 실적을 보니까는 매출은 전년 동기 비해서 16%가 좀 늘었습니다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상당폭 좀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본다면 무조건 좀 비용적인 부분이 좀 많이 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아무래도 해외 진출에 따른 뭐 필수적인 그런 비용이 아니었나. 하지만 매출액은 의미 있게 좀 성장을 해나가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시각을 뒤로 미룰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에스테틱 의료기기의 업종군 자체가 워낙 탄탄하고 프리미엄 멀티플을 좀 받고 있다 보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한 1,4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본다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뭐 개선될 여지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파악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뭐 의료기기 가운데서 그래도 뭐 이루다가 좀 상승을 유지를 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뭐 2월부터 기관들이 조금 매수로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뭐 한 달 새는 최근에 60만 주를 좀 매수를 하면서 주가에 좀 이렇게 좀 받쳐주는 것 같은데 저점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 열어두고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일단 뭐 저는 전고점을 조금 넘어서는 뭐 1만 원, 그러니까 10,000원 수준까지는 보고 있는데요. 뭐 일단은 전고점 9,000원 선까지가 좀 기준이 될 것 같고요. 리스크 관리 포인트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6,500원 선을 종가로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뭐 저는 추세가 깨질 것 같지는 않네요. 근데 오늘 실적으로 지금 시간 외에서 조금 좀 하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7,000원 이하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이런 그 하락하는 것을 좀 기회로 좀 삼으셔서 저가 매수를 하셔서 일단 목표 주가는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까지 열어두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황재수 지점장의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펜트론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8%대 상승으로 이제 강세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 이제 반도체와 2차 전지로 함께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라이징 포인트 먼저 들어볼까요? 예, 기존의 산업인 검사 장비, 그러니까 검사 장비인
뭐 3D 검사 장비 업체인데요. 신사업인 반도체 검사 장비라든지 뭐 2차 전지, 리드탭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신성장도 확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기존 사업 플러스 신사업도 크게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펜트론이 반도체 포트폴리오 다변화 그리고 2차 전지 이제 리드탭이 이제 라이징 스탁의 좀 포인트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익은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확대되는 걸 좀 예상을 하실까요? 회사 얘기 조금 해드리면은 이제 3D 검사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3D다 보니까 위 아래 그러니까 뭐 그냥 이제 평면으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실장 그러니까 PCB 위에 기판에 이제 납땜이라든지 많은 이제 뭐 기기들이 이제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1차에 오차도 없이 뭐 나쁜 불량을 이제 회수하는 부분입니다. 뭐 고영하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고영은 이제 잘 많이 아시니까 이제 뭐 이런 기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제 접근하기 조금 어렵지만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신사업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반도체 후공정에서 뭐 오사트 업체에 이제 납품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LG 관련된 뭐 자회사긴 하지만은 지금 데모 테스트가 끝났었던 그 2차전지 리드탭 제조. 리드탭이 중요한 게 리드탭이 불량이 나면은 화재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까지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매출액 말씀하셨지만은 올해는 이제 796억의 영업이익 115억으로 가장 최근 리포트에는 이제 그렇게 추정치를 내고 있고요. 영업이익률이 작년이 6%대, 6.2%인데 지금 올해는 13.1%. 그러니까 매출도 확대되는데 영업이익이 증가한다라는 네. 부분은 신사업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영업이익 좋은 쪽으로에 대한 매출 확대가 되고 있고요. 2004년도에는 추정치를 더 크게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는 굉장히 크게 확장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지금 200% 성장을 하고 있네요. 예. 네. 이제 좀 다소 약했던 기관의 수급도 다시 한번 좀 들어오면서 6거래일째 지금 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8%의 좀 양봉이 나왔잖아요. 네네. 지금 가격대부터 담아도 좋은 자리일까요? 사실 어제 이제 자료를 준비해서 좀 오늘 급등해서 사실 좀 안타깝긴 한데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장기적인 성장세는 크게 추세가 뭐 오늘 올랐다고 해서 장기 추세가 꺾인다 이런 부분 전혀 없고 뭐 조정은 받을 수 있을지언정 그래도 뭐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뭐 목표가를 뭐 이제 매수가를 또 바꾸긴 했는데 11,19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저는 그냥 10,000원대, 그러니까 오면은 10,000원대에서 매수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이제 1차적으로 이제 15,000원으로 잡고 손절가는 60에서 이제 9,500원 선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5월부터 이제 시작된 상승 추세를 조금 따라가 보자라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라이징 스탁 이성홍 이사의 현대 그린푸드, 정경민 차장의 이루다 그리고 황재수 지점장의 펜트론까지 만나봤습니다. 라이징 스탁 내용 참고하시면서 잘 선점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정경민 IBK 투자증권 판교 WM센터 차장, 황재수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지점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5위부터 보겠습니다. 솔로엠입니다. 전자기기 부품 제조 기업인데요. 올해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연이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2분기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유효한데요. 시간에서 현재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4위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은 바 있죠. 또 뉴비전 2030 발표를 통해 글로벌 친환경 종합사업 회사로 나아갈 것이고 또 시가총액을 23조 원 수준, 기존 대비 약 6배로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주목받은 바 있습니다. 시간에서 1.4% 강세로 거래가 되고 있네요. 3위 확인하겠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올라와 있는데요. 지난 화요일 17%대 장대 양봉을 그려낸 후 이틀 연속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 4% 하락 마감했지만 시간에서 5만 주 이상의 거래량 기록하면서 활발하게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2% 상승한 15,8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2위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라온텍입니다.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컨트롤러 칩, 그리고 모바일 TV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에 힘입어 14% 상승하면서 고점 부근에서 마감했습니다. 그 강한 기세 시간 내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28만 주의 거래량으로 거래량 1위를 기록하면서 4.9%까지 상승률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코웰 패션입니다. 푸마 등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를 유통하고 리복, 아디다스 등의 일부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1,000억 이상의 거래 대금 실리면서 현재 상한가 부근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시간의 단위가 특징주 탑5 2위 라운텍부터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최근 장중 변동성이 높지만 3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 10,000원 선을 재돌파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좋은 에너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라운텍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LED, 그다음에 OLED와 관련된 부분의 디스플레이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출이 증대하려고 하면은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같은 경우 매출이 오를 수 있겠고요. 이 새로운 제품 같은 경우에 실제 납품에 대한 이력이 있다고 하면은 그 부분이 실제 매출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바꿨는지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구글의 폴더블 폰의 출시 같은 경우가 구체화되면서 이와 관련해서 납품에 이력이 있는 라운텍 같은 경우는 주가가 장중에 상승을 했고 이 상승 같은 경우가 종가 고가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거래량 대비해서 한 10거래일 거래량을 놓고 봤을 때 최고의 거래량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러한 주식 같은 경우는 시간내로 강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 시간내에서 지금 한 5%대로 상승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 신제품이 나왔을 때 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주가가 강할 수 있고 여기에 더해져서 종가 고가로 마감을 하면 시간외로도 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한 단계 더 확장을 해보는 겁니다. 시간외로 주가가 강해요. 시간 외 이후에 다음 거래일 같은 경우에 시간에 종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가가 시작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시간의 단위가 특징주 탑5 5위 솔로엠도 보겠습니다.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에 이틀 연속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는데요. 기관 러브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주가가 윗꼬리를 달고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종가 저가는 아닌데 단기 2평, 즉 5일 2평과 이격이 벌어져 있어요. 그러면 주가의 특성은 2평과 이격을 좁히려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조정이 나와야 된다는 점인데요. 그러면 이 조정이 나올 때 우리가 매도해야 되는 주식과 매수해야 되는 주식이 있는데 매수해야 되는 주식은 기본적으로 실적의 성장이 나타나고 여기에 더해져서 이 실적 부분이 일회성이 아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솔로엠은 ESL, 즉 전자기판과 관련된 장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각 기업 단에서 이 부분의 매출을 높여주는 구조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좋았고 이 실적이 2분기로 갔을 때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가격에 대한 이격을 2평가 좁혔을 때 이제는 매수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내일 어린이날로 휴장을 하죠. 다음 주는 어떤 전략을 짜고 대응해 나가면 좋을까요? 다음 주는 1분기 실적 시즌에 마감이 도래를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종목들이 실적에 반응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개별 모멘텀 일정 이벤트에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적보다는 이제는 이벤트 일정을 체크를 하고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실적보다는 개별 모멘텀에 조금 중심을 해보자라는 평가 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주 2차 전지 관련해서는 흐름을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2차 전지 주가는 좀 소강 상태에 돌입을 했습니다. 우리가 좀 수급적인 요소를 놓고 봤을 때 실적이 마무리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이벤트가 부재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수급적인 요소를 놓고 보는 겁니다. 시총 상위주들의 수급이 오늘은 2차 전지에서 빠져서 바이오로 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죠. 이 수급이 돌아오는지 보고 추세가 안 깨진 종목 위주로 매매 정도로 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와 다음 주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성훈 글로원 파트너스 이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흐름과 방향성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일 시장을 열어갈 종목별 베스트 전략 실시간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간의 특징주 탑5였습니다.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립니다. 중국 시장 먼저 확인해 보시죠. 노동절 연휴가 막을 내린 가운데 상해 종합지수는 0.8% 상승을 지켜내면서 마감했고요. 선전은 0.5% 하락했습니다. 마감을 앞둔 홍콩 항생지수는 힘을 내는 모습인데요. 현재 1%가 넘는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예상보다 준수했던 서비스업 소비에 경기 회복 기대감이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이에 금융과 인프라, 소비자 업종이 상승했고 관광 숙박 섹터는 연휴가 끝나면서 차익 매물 출회가 부각됐습니다. 한편 연휴 기간 발표된 중국의 4월 민간 제조업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PMI는 제조업 경기를 가늠하는 선행 지표인데요. 내수가 약세를 보이면서 예상외로 경기 축소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잠시 뒤 우리 시간으로 5시 30분에는 홍콩의 3월 연간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되니 이 부분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독일과 프랑스 개장 상황도 알아봅니다. 닥스와 깍크 지수 모두 전일장에서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독일은 0.3% 하락하면서 출발했고요. 깍크 역시 0.4% 소폭 밀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유럽연합의 생산자 물가지수와 유럽중앙은행 기준금리가 발표됩니다. 또 미국의 수출입 지표와 실업수당 관련 지표도 발표되니 이 부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우리나라 증시는 어린이날 휴일로 쉬어갑니다. 모두 즐겁고 행복한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방송이 끝난 후에도 유튜브에 라이징 스탁으로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경제TV에서는 5월 5일 어린이날 휴일을 맞이해서 특별 생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에 걸쳐서 주식장 파트너들과 함께 5월 전략과 핵심 유망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와 시청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